LG이노텍은 애플의 성장이 커지는 관점에서 더 좋게 보는 것이고, 주도주 대비 우리는 얼마나 싸다라는 상대 평가를 하면서 후발주자를 쫓아낼 때 쓰는 것이 PER입니다. 중소형주 안에서 해법을 찾자, 테마의 순환매를 좀 즐기자. 자, 지금 LG이노텍 한번 좀 볼까요? 네. 작년부터도 이제 그 LG이노텍 괜찮게 이제 보셨는데 요즘 흐름이 좋았죠.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약간 조정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시세의 끝이냐 아니면 눌림목이냐 이게 네. 좀 찬반 양론이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애플에서 일단은 생산을 좀 줄이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스마트폰 시장이 좀 이제 거의 정점 성장기를 지난 이제 있잖아요. 그래서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LG이노텍이 갖고 있는 키워드는 애플 향에 대해서 꽉 잡고 있는, 애플에 납품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게는 사실 좋은 이슈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못 가는 이유가 프리미엄 시장에서 애플의 아이폰의 시장은 더 커지고 있고 삼성전자는 축소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LG이노텍은 애플의 성장이 커지는 관점에서 더 좋게 보는 것이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최근에 좀 불을 지폈던 이슈는 이제 XR VR 기기라는 것이 어떤 새로운 시장에 애플의 화두를 던질 수 있는, 여기에 대한 키워드가 플러스 알파가 되면서 이 두 가지를 다 기본 애플도 좋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XR 기기, R 기기에 대한 플러스 알파 요인. 근데 여기에 이제 FC BGA 칩까지 이제 이 시장에 뛰어든다라고 하니 참 가던 종목에 기름을 부을 수 있을 만한 요인들이 좀 첨가되고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지수 시장 분위기 대비해서는 압도적으로 많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지금 시장이 여기저기서 좀 이렇게 뭐 지금 LG이노텍의 고점이다, 꼭지다 이렇게 뭐 말씀드릴 상황은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지금 시장이 많이 못 갔던 바닥에 있는 종목들의 세법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조금 이제 이것이 좀 비싸 보인다라는 시각도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드는데, 장기적으로는 충분히 들고 가볼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바닥에서 싸 보이는 종목들의 가치가 좀 더 있어 보이는 환경이다. 좀 이렇게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참 LG이노텍은 이렇게 잘 가는데 LG전자는 너무 못 가요. 그러니까 또 그 애플카 이슈 때문에 특히 네. 전장사회에 대한 기대감 가진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LG이노텍하고 LG전자도 사실은 하나의 테마가 형성이 되는 군으로 봐야 되지 않나요? 같이 움직이는 주가 방향이. 이제 이게 이제 좀 구분이 지어지는 거예요. LG전자를 좋게 봤던 것은 사실 이노텍도 어떻게 보면 이러한 그 준비하는 모든 것들이 애플향이고, 애플에서 앞으로 가야 될 건 애플카고, 그래서 자동차가 자율 이제 주행이 되는 미래형 컨셉트카로 가는 데서 애플의 영향력이 커질 것이, 그 LG이노텍의 영향력이 커질 것이다, 이거라고 한다면 LG전자 역시 나쁘지 않다라는 것이 제가 함께 동일한 구조로 봤었던 그림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애플향에 대한 든든한 선을 잡고 있는 LG이노텍은 힘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에는 악재예요. 삼성전자한테 악재인 겁니다. 그렇죠. 무거운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LG전자는 기본적으로 든든한 밑베이스를 까져야 되는 것이 가전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연준 금리와 관련돼서 짧게 좀 말씀드릴게요. 연준이 왜 금리를 이렇게 금리 인상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결과론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소비단에서 자극되는 부분을, 소비단에 의해서 자극되는 경기의 이런 어떤 호전적인 부분을 좀 뒤로 이연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금리가 올라가면은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뭐 적금도 하고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럼 소비단에서 좀 수요를 이연시키더라도 참고 인플레를 잡겠다는 것은 투자에 집중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소비가 지연되는 부분의 악재인 것이 이제 스마트폰, 자동차 뭐 이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그리고 코로나 때 워낙 좋았기 때문에 기저효과로서 봐도 썩 좋을 것이 없다라는 것이 악재를 막 더덕더덕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자리로도 사실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싸냐 비싸냐면 절대 비싼 자리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LG전자가. 네. 그런데 이제 언제 이 방향을 돌려줄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기술적 분석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매우 위험한 자리에 있습니다. 이렇게 어떠한 그 바닥으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지지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퉁 치고 올라가야 지지선인 거지. 그걸 계속 거기에 붙어 있으면 그것은 지지선이 아닌 겁니다. 그다음에 또 오히려 삼성전자가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확 아래로 밀렸었죠. 그렇죠. 카카오, LG 다 그랬어요. 다 이번에 깨져내려갈 때 다 그랬거든요. 아, 그러면 이거는 이제는 깨지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고민을 해야 될 판이니 지수는 여기서 깨져 내려갈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 어떤 살얼음판을 갖고 있는 종목들 중에 하나가 지금 이런 종목들이 몇 개 눈에 띄거든요. 그런 종목 중들의 하나라 여기서 섣불리 제가 장기적으로 전장은 갑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이 깨져 내려간다면 어떤 타점에 대해서 이제 추가 매수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짜놓는 것이 오히려 더 이 시장에서는 지금은 철저하게 기술적 분석에 대한 대응만을 우선적 논리로 붙여야 되는 그런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런 시장이 됐다고 보세요? 주기적으로 옵니다, 시장은. 아, 원래? 네. 한국 시장은 원래 이런 거예요? 한국 시장이 아니라 주식 시장이라는 것이 원래 그래요. 주도주가 있었을 때 PER을 쓰는 거예요. PER이라는 것은 아무 때나 갖다 붙이는 전 PER로 주가 평가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만년 철강주들 이런 거 만년 500, 은행주 500인데 뭐 그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PER을 언제 쓰는 거냐면요. 주도주가 발생했었을 때 주도주 대비 우리는 얼마나 싸다라는 상대평가를 하면서 후발주자를 쫓아낼 때 쓰는 것이 PER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싸다는 것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평가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했었을 때 그리고 이제 업종별로 기준 PER이라는 것은 있죠. 그래서 과매도 영역일 때 마지막 핑계일 때 뭐 요럴 때 쓰는 거고요.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은 주가가 확 빠졌다가 수습되어 가는 과정이 있잖아요. 이럴 때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이 잘 맞아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밸류보다는 의미 있는 선이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에서 늘 열심히 공부하시되 50%만 쓰시라고 그랬고 지금 최근에는 바닥에서 기술적 분석의 기본적인 의미가 뭐냐면요. 수급 논리를 찾기 위한 거예요. 주가가 영원히 빠질 수만은 없잖아요. 왜 빠질 수만은 없냐면요. 이 주식을 팔래 하다가 팔 거야 팔아야지 팔래 하다가 어느 가격이 오는 순간 매도를 포기하는 시점이 옵니다. 그죠?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자리에서 주가가 오래 기다가 손바뀜이 일어나요. 계속. 네. 손바뀜이 일어난다는 것은 이 종목에 대해서 포기했던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은 파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사는 사람은 이 종목에 대한 새로운 기대를 갖고 있는 사람들로 계속 손이 바뀌게 되잖아요. 그러한 의미를 차트에 반영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최근에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은 바닥에서 의미 있는 이 차트의 주가를 만들어내고 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최근 테마 흐름들 많이 보는 중소형 철강 건설주들이 이러한 것을 다 만들고 일어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지수의 변곡점에서 이러한 것들이 많아지고 대시세에서 꼭지점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지적 분석이라는 것은 이럴 때 사실 이럴 때 밸류에이션으로 뭐가 좋고 업황이 엄청 좋습니다라고 하는 말들이 잘 통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다 좋은 건 알겠는데 네. 어쨌든 주가가 안 움직이고 네. 오히려 주가가 빠질 가능성이 높은 네. 기술적 분석 상황이 있으니 그렇죠.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굉장히 이럴 때 중요한데 정말 여러분이 핵심적으로 보셔야 될 게 내가 큰 틀로 잡아가는 적극적인 분할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잡는 데 기준으로 쓰셔야지 요거 깨지면 바로 팔았다가 이거 다시 뚫고 올라가는 다시 사고해가지고 매매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기술적 분석으로 쓰셨다가는 깡통차십니다. 그러니까 분할 매도, 분할 매수의 관점을 어디서 그렇죠. 시작을 할 것이냐.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하락하는 것도 추세선 잡으면은 다 맞아떨어져요. 카카오 기가 막히게 맞습니다. 추세선 잡는 걸로 보시면. 아주 정직한 주식이라고 그러던데요. 기술적 그죠. 분석하기. 다, 이건, 그래서 그 기술적 부족에서 이번에 과매도가 나오면 삼성전자 6만 원 얘기가 그 선에 딱 맞아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반등 나오면 1차선이 73,000원, 2차 절대선이 이제 가장 무거운 의미 있는 선이 78,000원이거든요. 삼성전자가. 이거는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 반영하고 비율을 줄 수 있는지 만약에 모르신다면 반드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큰 선을 이거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너무 디테일하게 공부하셨다가는, 저는 디테일을 공부하시라고 좀 권유해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그것이 매매를 빈번하게 일으키는 방법으로 쓰시면 안 된다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LG전자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게 지지가 될지 네, 떨어질지 네, 요거를 맞습니다. 따라서 대응 논리를 만들어 놨다가 네. 매수 매도 결정하는 걸로 하고 LG노텍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일단 들고 있으신 분 입장에서는 매도 시점. 왜냐하면 이게 눌림목이라고 봤을 때는 그냥 좀 버텼다가 다시 튀는 거 기다리면 되는데 이게 눌림목일까 아니면 이게 그냥 그 정점을 찍고 내려가는 하락의 시작일까 이게 헷갈리니까. 네. 저는 한국을 사랑해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씩 익션을 해놓고 또 타이밍을 봐도 기회는 온다라고 좀 생각할 수 있을 만해요. 왜냐하면 지수 대비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DDR5 같은 주들 보면 시장 대비 압도적으로 가격인데 더 갔잖아요. 하지만 DDR5 관련주들을 보시면 기간 조정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렇죠. LG이노텍도 저는 기간 조정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여기서 추가 상승으로 파동도 있겠지만 그렇게 올라간다고 한다면 또 다시 조정을 줘야지만 그 파동으로 계속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분할 매도를 하면서 바닥에서 올라오는 전략을 조금씩 계속 써보시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져보네요. 네. 네. 우리 얼마 전에 방송에서 차영주 소장님이 윌리엄 오닐의 컵홀더다. 그게 뭐예요? 윌리엄 오닐이라는 그 투자 대가가 얘기한 꼭 사야 할 자리에 그 주가 그래프를 만들고 있는 네. 그 컵홀더의 모양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 투자해야 하면 좋은 주식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강력한 의견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 근데 컵홀더가 되려면 제가 그 컵의 손잡이에서 사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기초 분석하는 데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 그 부분이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앞에 고점 주가가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서 직전 고점에 있었던 물량을 소화해내고 흡수해가는 과정이라는 것이 컵홀더 논리. 이 대부분의 기초 분석에 대한 기본이 그거예요. 직전 고점의 물량을 받아내가는 것이 이 차트를 통해서 포착이 되느냐는 건데 저는 거기에 가장 많이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이제 기간 조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간 조정 들어간 종목을 굉장히 좋아해서 만족할 수준까지 기간 조정이 왔다라고 생각되면 거기에 이제 보철병 보내고 출발할 때 이제 전체 물량을 확 실어버리는 예를 들어 드리고 싶은 종목이 많은데 그럼 제가 이렇게 막 하는 것 같아서 찾아보시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기준에는 아직 컵홀더는 아닙니다. 네. 그 컵홀더라고 생각되는, 그러니까 이건 투자하는 게 아니라 네네. 진짜 컵홀더라고 생각되는 주식 네. 그리고 그 컵홀더의 모양에서 매수해야 되는 자리가 어디라고 생각하시는지 혹시 좀 보여줄 수 있을까요? 잠시만요. 과거 사례로 봐도 되니까. 네. 제가 지금 아주 기초적인 부분에 대한 해석이니 너무 많이 의미를 부여해요. 왜냐하면 기초 분석이라는 것은 그치. 이제 제 저 정도 수준이구나 해서 제가 굉장히 이렇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기초 분석 중급자가 되시기 위해서는 저점 찍기 위해서는 DI 지수라는 걸 보셔야 되고요. 기간의 개념이 갖고 포함되고 있는 유일한 지표는 일목균형표라는 걸 보셔야 되고 지금 현상에 대해서 힘이라는 식 강강강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이런 파동에 의한 어떤 수축과 이걸 보려면 볼리저 밴드를 보셔야 됩니다. 자, 이런 거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할 때 혼란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컵홀더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배럴이라는 종목인데 배럴의 수영복 관련주잖아요. 그죠? 수영복인데 이제 저는 올 여름 되면은 이거 진짜 박살났거든요. 수영을 안 가니까 갈 일이 없으니. 갈 일이 없지, 지금. 네, 근데 이제는 해외여행도 자가격리를 면제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거리두기가 저는 이제 대통령 취임하시고 나면 이제는 끝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그래서 올여름에는 좀 수영장도 가고 해외여행도 가는 시점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주가가 이거 지금 주봉으로 보시면 빠질 대로 빠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코로나가 더 진행된다 한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더 하방으로 꽂힐 것 같지는 않은 시점에서 이제 전 요즘 주봉 많이 보거든요. 그럼 주가가 이렇게 작년 12월 이제는 나아겠지 하다가 오미크론 등장하면서 주가가 박살이 났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오미크론도 시장에서는 그럼 이제 여기에서 빠졌던 것은 포기 물량, 이번에 들어온 분들 이 지금에 갖고 있는 수급, 여기서 매수한 이 수급은 올 여름에 나아질 거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수급이 있잖아요. 신뢰성이 높은 수급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컵을 만들고 작년 11월, 12월에 다 이유가 있는 주가의 흐름이었죠. 컵을 만들고 그럼 이제부터는 이게 컵의 손잡이라면 앞으로는 이제 과거에 좋았던 자리로서 가기 위한 노력의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예를 들 수 있어요. 컵의 모양을 지금 이 그래프 요 정도가 돼야
좀 들어갈 수 있는 그렇죠. 자리다라고 본다. 그렇죠. 근데 그 컵도 이렇게 예쁜 삼중 바닥도 만들어줬고, 네. 삼중 바닥에서 컵의 손잡이로 만들어질 땐 거래량도 좀 들어왔으니, 제가 생각하는, 뭐 사실 이거는 누구나 다 좋게 보는 차트이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네. 네. 하여튼, 지난번 그 방송 나가고 나서 윌리엄 오닐의 그 컵홀더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댓글이 올라와서, 네. 그래서, 예, 하여튼 뭐 또 여러 의견이 있는 거니까 또 우리 함 차장님의 의견도 한번 참고를 하셔서 그 컵홀더가 어떠한 상황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한번 조금 더 깊이. 이 부분은 많이 공부해 두시면 좋습니다. 이것이 주가가 바닥에서 턴할 때 이런 모양을 만들어서 턴하기 때문에 최근에 올라오는 종목들이 이제 큰 이렇게 보면은 이런 느낌을 포착해 되거든요. 뭐 이렇게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내일장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시장의 순환매가 워낙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추격했다가는 정말로 다 물리죠. 다 수명 물리게 되어 물리는. 있습니다. 다음 넥스트 주자를 찾아야 될 때 조금 이제 페인트도 그랬어요. 이렇게 농담 삼아 다음번엔 시멘트 페인트 이제 가겠지. 이제 하다 보면 이 테마의 순환매라는 것은요. 이렇게 다 돌잖아요. 처음부터 또 돌아요. 또 다시 돕니다. 근데 원전은 워낙 고공권에 있어서 원전은 조금 이제 여기에 있으려면 진짜 그 용감한 자들의 영역이잖아요. 야수의 심장으로 들어가야 되는 위치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끝났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 외의 섹터에서는 이것이 이제 돌아갈 수 있는 충분한 이런 것들이 때문에 테마가 워낙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리해 주셔서 조정을 주었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다시 조정 받을 때 사자. 그렇죠. 조정 시 매수한다라고 한다면 왜냐하면 5월까지 지수가 재미없을 것이다. 그런데 현 정부의 공약 중에 하나가 주식시장 양도세에 대해서 뭐 이것에 대해서 완화해 주겠다. 주식 양도세 이거는 중소형주의 적극적인 호재거든요. 거기에 대형주가 가기에는 어려운 시장 분위기에서 소형주가 계속 원전만 봐도 두산주가 못 가는데 다른 원전주들은 뭐 난리 났잖아요.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 앞으로 4, 5월은 계속 5월까지는 충분히 해볼 수 있을 만한 그래서 중소형주 안에서 해법을 찾자 테마의 순환매를 좀 즐기자 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그 얘기는 앞으로도 대형주의 상승은 좀 난망하다. 그렇죠. 좀 어렵게 5월까지는, 본다. 네. 5월까지. 그러니까 긴축에 대한 이슈가 정확하게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네. 그 전에도 만약에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시장에 좀 신선한 호재가 무조건 나빠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우크라이나 사태 끝나고 러시아 디폴트 사태 끝나면 저는 4월 깜짝 반등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도 지금 시장에 있는 유동자금은 시장이 좋다면 중소형주가 더 탄력이 좋을 수 있을 것이다. 뭐 요런 쪽에서 조금 이왕이면 중소형주 쪽으로 좀 이렇게 좀 바라봐야 되는 시장은 조금 더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그러니까 이 뭐라 그러죠? 그 테마 순환매. 네네. 순환매 주기가 상당히 짧아진 것 같아요. 뭐 하루 만에 끝나기도 하고. 테마가 워낙 많기 때문이에요. 그거는 주도주가 없어서이기 때문이다라고 그렇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대선 공약으로 나왔어야 될 테마가 대선 때까지 안 옮겼어요. 안 옮겼어요. 지금 건설 철강주들 보면요. 대선 전에 늘 전통적인 이런 종목들이었잖아요. 근데 끝나고 나니까 지금 한 번에 땡겨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재미없다가. 그렇죠. 아예 지금 투심이 망가져 있다가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조금 조심스럽지만 아직 안 오른 종목들 안에서 충분히 해법을 찾을 수 있을 만한 종목은 많고 이것이 지금 반영이 안 랩도 그렇잖아요. 이게 대선 전에 움직였어야 되는 종목인데 안 움직이더니 선거 끝나고서는 아주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쪽 섹터가 무지 많거든요. 그러면 교육이라든가 뭐 이런 거 있죠. 교육주도 최근에 거래가 한번 풍 터져 들어왔어요. 테마로서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전통적인 대선 이런 공약과 관련된 테마주들이 지금 기승을 부리니 워낙 테마가 많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되고 건설과 관련된 부분은 6월 1일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서도 공약이 쓰여질 수 있다라는 점까지 염두에 둔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것들이 좀 뒤죽박죽 계속적으로 이쪽을 자극시킬 뉴스와 상황이 좀 계속 당분간은 좀 딱 5월까지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왜냐면 6월 1일이기 때문에 5월 초부터나 중순에는 추구 전략을 세워야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어쨌든 적어도 4월에는 당분간은 뭐 트레이딩을 할 수 있을 만한 환경이다. 그렇다면 시멘트 대란 뭐 이게 네. 현실화가 된 부분 이것 때문에 관련주들이 막 움직이고 있잖아요. 네. 이것도 일시적인 현상으로 그냥 치부하는 게 낫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이것은 전 4월 중에는 인플레이션이 조금 완화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은 그냥 쏘면
계속 분할 매도를 한다. 잠잠해질 때 마음에 드는 종목을 사놨다가 출발하면 계속 그냥 분할 매도를 한다. 테마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그런 조건으로 접근해 보신다고 한다면 지금은 분할 매도의 구간에 있겠죠. 네, 시멘트 종목들은. 근데 시멘트도 고려 시멘트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오늘 굉장히 세게 반응을 했는데 쌍용 씨는 또 그렇지가 않아요. 종목별로 차별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종목별 차별화되어 있는 것에서 종목별 대응도 좀 다르다라는 점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잘 참고하시고요.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